봅시다. 구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최상목 뭐야? 최상록 대행 직무유기 10만 금액.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수만 들이시고 고발을 하실 분으로 저와 김정한 변호사님이 고발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과 이름을 확인을 하면 제가 메일로서 어디에 고발해야 하는지 고발 방법을 구구가 아닙니다. 민주진영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온라인 방문 우편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6시 중에 3만 1,534명의 국민들에게 고발장 수환과 구체적 고발 방법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고발장을 접수한 후에 감사하고 꼭 마흔역 재판관이 인정되도록 매석이 운동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소원을 보내주신 답장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 번거로우시더라도 서명을 넘어서 실제 고발장 접수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하필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선택했는지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호 3호 남원 헌법 제122조 직무유기 부분에 따라 검찰의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규정을 하는 규정 별도 1, 2에 가 헌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 따라서 또 검찰은 일반적인 수사 관할에 따라서 모두 수사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와 경찰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고 그리고 결국은 수사를 책임지는 것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고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고발의 근거와 필요성 이 부분은 먼저 헌법적 얘기가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정한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최고 이념으로 하는 헌정 국가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견제와 규정 원리에 따라 서로를 존중하며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 발생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분명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 의무는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의적이고 명백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무유기죄의 범죄 혐의를 검찰청에 물으면서 국가기관인 그리고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런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왜 이것이 헌법상 직무유기죄가 되는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상 자기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보시면 물론 헌법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마의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는 헌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기 의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헌법의 직무유기죄 구성 요건에서의 법령에 따른 구체적 자기 의무의 지적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임명 보류라는 부작위 형태의 권한 침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서 다시 결정에 따른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 처분은 마흔적 재판
재판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무원이죠. 따라서 이를 유지하는 것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관리 내지 수리로서 직무유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처벌받을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좀 같죠. 하지만 그 법정 최고형을 실형으로 다스린다면 감히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 대행 등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상설특검법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치는 경우에는 경합범에 따라서 1년 6개월의 실형도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무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한이나 처벌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죄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벌 기준이 있는 것은 그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직무유기죄는 그러한 처벌 기준이 없는 경우에 헌법상 기준으로 자기 의무 기관을 처벌해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감명도 받지 않고요. 자, 지금 본회의 선출 의결이 언제였습니까?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지금 76일째입니다. 권한쟁의 임명 결정 언제입니까? 2월 27일입니다. 그냥부터 지금 13일째 임명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무회의 의결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냥 결재 처리하고 바로 되는 겁니다. 지금도 기한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것은 작게 보이겠죠. 마을역 재판관을 인정하지 않는 작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고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탄핵 결정도 그런 거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그것도 처벌 기준 없는데 기한도 없는데 그렇게 안 지켜도 돼. 그러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더 이상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이번 직무유기 고발을 통해서 마을역 재판관 임명 신속히 임명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특검기가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즉시 항고 집행정지 없이 즉시 항고랑 기소항고로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이것조차 기소하지 않고 저희는 결정청이랑 법원에 가서 고발을 기소를 강제하는 결정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 기자회견을 마치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의응답 같은 거 있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거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무 예비죄로 처벌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대한민국에 적법한 권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따라서 임명해야 하는 의무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발생을 한 거고요. 우리 헌법상 그 9명의 그 재판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대통령이 임명 이렇게 정확히 나눠놓고 있고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은 의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이번에 2025 헌나 1 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명백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현재 발생한 의무이기 때문에 다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어떤 탄핵 결과를 기다린다 이런 것들은 그 법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돌아온다. 그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직무유기죄를 마찬가지로 지게 됩니다. 그것도 참고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그 최근의 이슈 관련해서 구속취소 결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좀 긴급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만들지 못했고 제 페이스북에 그리고 문자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구속취소 관련해서 정리했던 글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보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이 한 것은 석방주의입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즉시항고 포기든 아니면 보통항고 포기든 포기서를 법원에 접수해야만 특수본의 검찰들이 접수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한두 분에게 석방해라고 지휘해서 나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즉시 항고나 그다음에 보통 항고는 가능합니다. 더구나 어제 보도를 통해서 2년 전 울산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났고요. 그 사람을 풀어줬습니다. 석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검찰이 뭘 했습니까?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한 건은 인용, 한 건은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자분들이 그 사건 한번 파보십시오. 검찰은 심지어 그 결정예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할 때. 그런데 뭐라고 변명하냐면 선례에 이를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즉시 항고권의 위헌성을 없애려면 즉시 항고를 해서 그 다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윤석열 의원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서 그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 이권의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 하고 있고 지금까지 가능합니다. 집행정지호가 없는 그러한 시장과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고소거가 취소 결정에 대한 이명박 사건에서의 고등법원 재항고 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즉시 항고이지만 집행정지호가 없는 것을 판례가 해석으로 만들어냈습니다. 2년 전에 울산 사건은 합헌적 법률 해석, 즉 즉시 항고권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행정지호가 없는 즉시 항고를 검사와 판사가 협의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고 지금 7일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반드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고, 집행정지호 없는 즉시 항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통 항고를 검찰이 진행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명태균도 구속수사 한다고 합니다. 구속자들 카페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나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가면 나도 출연할 수 있어요. 이런 판사들 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있습니다. 당연히 판례실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죠. 내란죄 수사권, 저는 선고에 불과하고 내란죄 수사권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영장 몇 번입니까? 압수수색, 구속, 발부, 체포, 발부, 이의신청, 적부심사, 영장 발부, 연장신청 불허해서 수사권 영사하지 않았죠. 이것을 자꾸 뻥튀기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것도 즉시항고해서 대법원 가서 재항고해서 받아오면 좋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셈법을 하긴 하겠죠. 대법원을 믿을 수 없는가. 하지만 저는 법원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정이 조기에 나오면 그에 따라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저항 안전 결과 나오더라도 지금이라도 수습해서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3년 후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은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효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2, 3개월 후월에 하나도 구속 취소 결정이 보통항고나 집행정지가 없는 집행정지에 취소된다. 그러면 기존 구속영장 여기 살아납니다. 바로 지금 구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별도의 영장을 발표할 필요도 없고 그냥 기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서 오라고 하면 됩니다. 안 오면 당연히 진행해야 돼요. 그러한 실효성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강화되고 있고 검찰이 자신의 제가 보기에 부족한 법적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즉시항고권에 대해서 된다. 그러면 내란죄 권한세가 멈춘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보석 허가 취소 결정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관한 2건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관계 다 뒤져봤습니다. 단 한 건도 권한이 멈추지 않았고요. 권한 다 결정된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 났습니다. 한 건은 즉시항고 결정조차 진행했습니다. 왜? 종국의 권한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에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의 본건은 내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전개해야 할 것은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항고 사건인데 그마저도 종국 결정이 아니라는 걸 진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적 제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검사들도 일선 검사들도 판사들도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반드시 이번 주 내에 집행정지 없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설사 탄핵 기각될 확률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기각되더라도 대통령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내란죄는 대통령 특권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구속 절차를 진행해서 법에 따라 다른 소위 자범죄처럼 사형이 가장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의 안전책임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이런 식으로 고발장 여기에 대한 또 질의 문화일보 전수환입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못하는 경우는 보통 항고도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은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다르게 보시는 겁니까? 이미 2년 전에 다른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유 지금 다 끝났어요. 거기 놔두시면 그냥 그거 다시 그러니까 말씀을 예, 제가 논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뭐 추석을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즉시항고는 7일의 제한이 있고 되면은 집행정지가 발생하면 강력하죠. 즉시항고 7일 지나면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항고가 되면 보통항고는 당연히 안 되죠. 자, 근데 우리가 논리를 한번 가봅시다. 검찰이 뭐라고 해요? 즉시항고는 안 돼. 왜? 위헌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안 되어야만 돼. 근데 지금 즉시항고 되잖아. 검찰이 뭐라고 하냐면 즉시항고가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는 안 된다면서. 그러더니 그래서 보통항고도 안 돼.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법리를 이해하세요? 합헌적 법률 해석에 의해서 스스로 해석으로 미연적인 집행정지를 갖는 즉시항고만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없는 즉시항고는 여전히 가능하고 굳이 보통항고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보통항고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집행정지가 없는 그러한 즉시항고를 법원이 해석으로 이명박 사건에서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2년 전 울산지법에서 동일한 사건인데 그 부분을 한번 지금 취재를 많이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조금만 첨언하면 그 형사 25부에서 이번에 구속 취소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냈던 자료는 사실은 그 내용의 전반적인 것을 살피면 어떤 절차와 관련돼 가지고 법원의 최종적인 어떤 상급심의 결정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내포하고 있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오히려 이런 상급법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아예 막아버림으로써 조금 이 절차와 관련된 그 어떤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이라도 즉시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통해 가지고 상급법원에서 이 절차, 특히 구속과 관련된 날짜와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뇌피셜입니다만 재판부만큼 당황하고 있을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해 결정으로 지금 생긴 게 만들어버린 되겠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도 물론 이제 재판부도 실수를 아마 지금쯤은 깨달았을 거고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직권으로 재구속을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되는데 아마 이제 이 후폭풍 때문에 그것도 망설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직권 재구속하고도 만약에 검찰이 정말 7일 내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즉시항고, 집행정지가 없는 즉시항고, 보통항고 전부 안 한다면 법원이 또 그 부담을 받아야겠죠. 그거가 부담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죄의 피고인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인신보호 교과서가 새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 있었던 윤석열에 대한 어떤 그 인신보호와 관련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인권의 지평을 넓힐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과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 또는 보통항고를 통해서 이 제도를 상급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해서 전체 국민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를 확인하는 것은 검찰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아까 김하영 기자님께서 검찰에서 검찰에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으면은 보통항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형사소법 안행 3부에 보면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보통항고를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 항의 2항에 보면 압수, 보선 등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속 취소는 부금에 관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전항, 그러니까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는 못한다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항고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식이 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여기 똑같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찰의 의견은 지금 구속을 막기 위해서 구속이 존재를 합니다. 구속을 굉장히 막기 위해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제가 어젠가 그 부분을 확인할 때까지만 해도 서울중앙지검 기자회견입니다. 만약에 대상을 접수했다 이런 논의가 있어지고 의견론이 좀 피하고 싶은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전달한 거는 여기서 낼 필요가 없고 한방 됐으면 어차피 못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내리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여론이 불리하게 흘러가자니 이 여지를 막기 위해서 냈다. 그런 검사를 선택할 수 없어요. 질문 없으면 저희 이제 제출 전달하러 가는 것만 이제 좀 찍으면 될까요? 최상목 대행 직무 최상목 대행 직무 6위 10만 명 국민 고발 운동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빨리 가야 돼. 이 그거 나 법원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러 갑니다. 그냥 가게. 아니요, 받진 않죠. 근데 강한 보직 만들어가지고 외도선언 나올 때만 그게 바로 예, 아닙니다. 이분은 최혜병 인권변호사입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검찰이 지금 훌륭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헌재 가기 전에 내가 이거 확산을 보장하겠다. 그거는 직접 해야 돼.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볼 다 나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혼해요. 예?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혼다고요. 예. 이동을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명함 보내드릴게요. 다 떨어져서. 변호사님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믿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가만히 놔두면 다 치워. 알았어, 오빠. 오빠 얼른 올라가.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빠 힘드니까 얼른 올라가면 안 돼. 아이고, 그래도 여기 더명 나왔다가 아주 좋은 기자회견을 들어오면서 하고 있는데 올라오면서 얘기 들어봐요. 올라오면서 저쪽 구구들도 와서 또 찌거리네 이름이 와 보니까 우리 민주진영 최상목 아이고 요즘 한번 찍었어요. 아주 고맙습니다. 저 아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껄떡거리는 애들 못 오게 하라고. 다행히 요진 한 거 찍어서 반가워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카톡방에 단톡방에 10만 명 변호사 기자회견 서명 받는다고 떴는데 그래 다행히 촬영을 하게 돼서 반가워요. 너무 늦은 것 같은데 또 대표님 아직 안 나왔나? 이제 나오실 때 딱 들어가야 돼요. 30분. 1시 돼야 나오니까 뭐. 예. 지금 11시 30분. 예.